금은 원래부터 좀 특별한 친구입니다. 주식, 채권, 현금과는 좀 다르게 움직이죠. 불안한 경제 상황일수록 금은 돋보입니다. 왜냐고요? 안녕하세요, 하드쇼트입니다. 요즘 금 투자가 대세인 거 아시죠?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 전 세계의 경제가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2025년 금 투자 지금이라도 해야 할까요? 초보자도 이해하는 금 투자 완전 정복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첫째, 금에 투자하는 4단계 방법을 살펴볼 거예요. 둘째, 왜 요즘 금이 다시 주목받는지 그 이유도 살펴볼 거고요. 다음으로 셋째, 금에 투자하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할 겁니다. 그리고 넷째, 금에 투자를 한다면 자신의 포트폴리오에서 얼마만큼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금에 투자할 때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세금 이슈 등도 살펴볼 거예요. 스텝 1. 투자 목표를 정하라. 금은 원래부터 좀 특별한 친구입니다. 주식, 채권, 현금과는 좀 다르게 움직이죠. 불안한 경제 상황일수록 금은 돋보입니다. 왜냐고요? 주식이 폭락해도 금은 대체로 버텨줍니다.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도 금은 가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달러가 무너져도 금은 교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 전문가인 스콧 트래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금은 경제 재난에 대비한 보험이다. 그래서 금 투자 목적은 이렇습니다. 첫째, 주식과 독립적인 자산으로 분산 투자. 둘째,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 셋째, 최악의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대체 화폐. 이제 얼마를 살 것인가를 살펴보죠. 한마디로 비중이 중요합니다. 간혹 이런 분들 계실까요? 금이 좋다고? 그럼 왕창 사야지. 올인해야지. 잠깐만요. 그건 오버입니다. 금도 오르는 자산이긴 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하락할 땐 아주 천천히 고통스럽게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과거 2009년에서 2011년까지 금은 급등했지만 그 후에 9년 동안은 조용히 천천히 고꾸라졌죠. 그래서 금 투자를 하되 중요한 건 포트폴리오 비중입니다. 보수적 투자자는 5%, 또 적당히 도전적인 투자자는 10%, 또 불확실성에도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최대 15에서 20%. 이 비중들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금 팔찌, 금 반지, 금 목걸이 같은 것도 포함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금 전문가 트래버스는 주얼리 가치도 포함해서 생각하라 라고 조언하거든요. 그러면 금 투자를 위해서 금을 어떤 방식으로 사는 게 좋을까요? 실물금으로 살 수도 있고 금광 주식을 살 수도 있고 또 금 관련 ETF를 살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살펴보시죠. 먼저 실물금으로 살 때인데요. 골드바, 코인, 주얼리 형식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실물금을 살 때 장점은 진짜 안전자산 느낌이 납니다. 경제가 망해도 손에 들고 있는 금은 살아있으니까요. 반면에 실물금을 살 때 단점은 도둑 맞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거래 시에 수수료와 스프레드 차이가 큽니다. 즉 내가 살 때 가격과 내가 팔 때 가격이 크다는 거죠. 실물금 도난 사건과 관련된 일화를 소개드리면 지난 2024년 로버트 하긴스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당시 그는 금 보관소를 운영했었는데 그가 가진 약 5천만 달러 상당의 금을 도난당했답니다. 금의 보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다음은 금광회사 주식을 살 때의 경우를 생각해 볼 건데요. 대표적으로 베릭 골드, 티커명 GOLD, 그리고 프랑코 네바다, 티커명 FNV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광회사의 주식을 살 때의 장점은 유동성이 좋고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단점은 금 가격에만 영향받는 게 아니라 이 회사들의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더 심하게 출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예로 최근 금 가격이 오르는데도 금광 주식 일부는 부진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 투자라고 불리죠. 다음은 금 ETF로 금을 투자하는 방법인데요. 대표적으로 SPDR에서 출시한 티커명 GLD 그리고 iShares에서 출시한 티커명 IAU가 있습니다. ETF로 살 때의 장점은 ETF니까 간편하게 사고 팔 수 있고 물리적으로 보관할 필요 없습니다. 또한 티커명 GLD 같은 ETF는 실제 금에 100% 연동됩니다. 하지만 ETF로 금을 살 때의 단점은 연간 관리 수수료가 존재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GLD는 0.4%, IAU는 0.25%. 또 다른 단점으로 금을 ETF로 보유하면 현금처럼 즉시 쓸 수는 없다는 거죠. 또한 과세 이슈도 있습니다. ETF를, 즉 금 ETF를 1년 이상 보유한 후 팔면 일반 주식과 달리 수집품 취급을 받아서 최대 28%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금을 투자하는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살펴보죠. 금은 단기적으로 보면 롤러코스터입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에는 금 투자가 부적합합니다. 금 투자는 장기 보유가 전제입니다.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주식 폭락 등 비상시에 꺼낼 수 있는 자산으로 준비해두는 게 핵심이죠.
요즘 금값 왜 이렇게 올랐을까? 라고 놀라는 분 계시죠? 금은 2024년에도 많이 올랐지만 2025년 들어 온수당 3,000달러를 돌파했고 또한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금 가격이 오르는 첫 번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입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발표와 동시에 주식 시장이 수직 낙하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한 시기에 투자자들은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하다가 금으로 도망갑니다. 금 가격이 오르는 두 번째 이유는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입니다. 미국의 투자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중앙은행의 금 매입이 가장 큰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고 분석했어요. 특히 중국, 인도, 서유럽, 북미에서 금에 대한 투자 수요가 급증 중입니다. 금 가격이 오르는 또 다른 이유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미국이 러시아 자산을 동결했죠. 이런 걸 보고 달러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느낀 나라들이 금으로 자산을 이동하는 중입니다. 금 투자 시에 주의할 점으로 첫 번째, 너무 많은 비중은 금물.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금 전문가들은 대부분 3에서 8% 수준을 권장합니다. 또한 수익 위주보다 안정성을 목적으로 금에 투자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렇습니다. 금 투자는 필요합니다. 금은 불확실한 세상 속의 보험이니까요. 주식이 흔들릴 때, 경제가 불안할 때 금은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금도 만능은 아닙니다. 지나친 기대는 금물, 포트폴리오에 적당한 비중을 유지하고 지금처럼 고점일 때는 조심스레 분할 매수를 추천드립니다. 어떠세요? 금 투자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경제 뉴스를 볼 때마다 금값이 왜 오르는지 또 내 포트폴리오에 금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되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투자 아이디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금에 대한 다른 의견, 좋은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